수익을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보기 위해서 소액 물건에 투자하셨는데 명도가 생각보다 안 되는 거예요. 변호사를 써서 명도 소송과 필요한 강제 집행을 했는데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반드시 명도의 절차라든지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경장입니다. 리치스쿨의 이범주 법무사님 옆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히 소개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 18년 차이자 매월 1회 이상 전국적으로 임장 다니고 있는 이범주 법무사입니다. 우리 법무사님께서 또 리치스쿨에서 해주시는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공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볼 건데 실제 공매가 메리트가 있는지, 공매 요즘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전에는 경공매만으로도 이제 돈 버는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많은 이제 수강생들 오다 보니까 경매 들어가도 낙찰받기도 힘들고 낙찰받아도 수익률이 뭐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공매 부분도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압류 공매라든지 국유재산 공매라든지 요즘 좀 유행하고 있는 신탁 공매까지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공매 부분에도 알게 된다면 물건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투자 방법도 다양해지니까 경쟁률, 입찰률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매와 이제 경매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공매는 강제집행 제도가 없다는 건데, 경매 같은 경우는 인도명령 절차라는 강제집행의 간이 절차가 있어서 불법 점유자들이 나가지 않게 되면 인도명령을 간단하게 뭐 한두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집행관 사무실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명도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명도 협의가 안 되게 되면 인도 소송을 통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은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더 늘어나고 비용 부분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일반인들이 무서워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매가 여러 가지 편리성이 있는데 그 명도 부분 때문에 이 초보자분들이 쉽게 접근을 못하는 것 같아요. 만나보지도 않고 그냥 걱정이 되시니까 아, 그럴 바엔 그냥 안 하고 말지, 그냥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법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매가 일반 분들이 하기에 메리트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쨌든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라면 입찰 경쟁이 적은 거를 들어가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뭐 주택 같은 게 아니라 토지에 무조건 들어간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가에 투자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라면 명도라는 거는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랑 같이 하면서 하나하나씩 배워나가면 충분히 본인들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명도를 장기간 못하게 되면 또 돈이 크게 묶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을 해주는 게 또 우리 같은 학원이나 기관들의 역할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로 어떤 종류들이 있고 어떤 물건들이 좀 나오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료 사이트가 있는 반면에 공매는 온비드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석 자체를 경매 같은 경우 사설기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검색할 수 있는 조건을 좀 잘 갖춰놨잖아요. 공매 같은 경우는 그런 사설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자세한 부분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치는 거죠. 감정평가라든지 유찰 횟수, 지분이냐 아니냐, 용도 이렇게 해서 몇 개가 없는 거죠. 보시면 공매의 허들이를 생각하지 않을까. 뭐 유치권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권리관계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지분 물권이라든지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건 없다 보니까 본인이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권리 분석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찾고 보는 게 상당히 까다롭게 돼 있네요. 친절하지 않네. 친절하면 할수록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공매 종류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는데 국유재산 있고 압류재산 있고 수탁 있고 수의 계약 가능한 거 있고 신탁회사. 국유재산 같은 경우 뭐냐면 지자체라든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도 괜찮은 재산들을 네. 처분을 하는 거예요. 한국자산에 처분해주세요 위탁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매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공고문이거든요. 공고문. 일반 경매 같은 건 법원에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법적인 부분은 딱 정해져 있어요. 요거는 당사자끼리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제시하는 조건이 있어요. 이런 공고문은 이제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입찰 보증금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는 최저 감정가액 10%라고 얘기하는데 5%를 내고 다시 낙찰 받으면 그 다음 주에 계약을 맺게 되거든요. 그때 계약할 때 5%를 더 내는 거예요. 계약하고 나서 잔금은 60일 이내에서 서로 상호 협의하에 일단은 낙찰 받고 새로 계약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분할 납부도 가능해요. 저희가 경매나 압류재산 공매 같은 경우는 전에 가능금을 다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2년에서 뭐 3년이다 서로 협의하에 분할 납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일정 부분 이자는 나가지만. 지금 자본에 비해서 훨씬 더 큰 물건을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국유재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내부를 공개하는 날짜가 있어요. 공고문에 보시면 안에 있는 내부를 보여줘요. 저희가 경공매처럼 보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보고 입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한 5% 정도 가장 많은 압류재산 공매. 이거는 한 80에서 85% 정도가 압류재산 공매일 거예요. 국유재산이 5%밖에
정도밖에 안 되고 압류 재산이 80% 이상. 보통 압류재산은 세금을 안 냈을 때 국세청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에 말했던 국유재산 공매처럼 내부는 볼 수 없어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경매에서 매각물건 명세서 같은 경우처럼 이제 공유재산 명세서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에만 오픈이 돼서 3월 17일부터이기 때문에 아직 오픈되어 있진 않아요. 수탁유입재산 요거 같은 경우는 덩치가 큰 물건들 있잖아요. 공기업이라든지 일반 기업들이 갖고 있는데 자기 자산을 정리해야 할 때가 있어요. 금액적인 부분이 적으면 일반 부동산에 내놔도 빨리 팔리는데 덩어리가 크면 일반 부동산에 나오면 팔리기 쉽진 않아요. 그럴 경우에 위탁하기 위해서 이제 캠코에다가 위례를 하고 내놓는 겁니다. 항상 입찰 정보에 보시면 나머지 부분 다 있어요. 감정평가라든지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이런 것들은 다 보고 입찰을 해야겠죠. 공매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딱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천천하게 꼼꼼히 이 공고물을 잘 읽는 사람들이 수익이 가장 잘 나오고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잘 안 읽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건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고 그리고 입찰 방법은 온비드를 통해서 해라. 입찰 일정은 언제까지 하고 어떻게 해라. 그죠? 계약 기간은 보시면 알겠지만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된다. 보증금 납부는 5%만 꼼꼼하게 다 본인들이 읽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물건 자체가 계속 떨어져서 입찰하는 사람이 없다라면 이 내용도 전화해서 바꿀 수 있어요. 공고는 이렇게 했지만 사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계약이기 때문에 전화해서 확실히 바꿀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된다는 게 참 메리트네요. 경매는 얄짤 그런 게 없는데 보통은 경매로 시작을 하고 이제 공매로 넘어오시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공매에 뭐가 있을까요? 공매로 손실 보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유료 사설지에서 처럼 권리 분석을 제대로 안 해줬기 때문에 본인이 전부 다 해야 돼요. 결론은 뭐냐? 부동산 등기부 등본 사항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말소 기준 권리가 어떻게 되고 인수하는 권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좀 파악할 줄 알아야 네. 공매도 할 수 있고 국유재산 공매 같은 게 사실은 권리가 없어요. 나라에서 다 깨끗하게 지어주기 때문에 안전할 수도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신탁 공매 같은 경우는 인수지가 가지고 있는 부담이기 때문에 인수지라는 건 뭐냐면 무조건 다 내가 인수를 해야 돼 권리를. 이거를 구분을 못 한다라면 많은 큰 손해를 입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읽을 수 있는 권리 분석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요.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명도예요. 명도. 최근에 저희 사례 같은 경우가 있는데 수익을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보기 위해서 소액 물건에 투자하셨는데 명도가 생각보다 안 되는 거예요. 변호사를 써서 명도 소송과 필요한 강제 집행을 했는데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반드시 명도의 절차라든지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셔야 돼요. 손실 본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사가 좀 미흡했던 거죠? 일단은 제가 명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게 상대방을 만났을 때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요. 나이대라든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부양 가족이 있는지를 항해서 나중에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충분히 최악의 경우 집행에 갔을 때 집행 비용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거를 확인을 하는 게 1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부분을 미스를 하시지 않았나. 그 당시에 이분이 65세 정도 됐던 것 같아 점유자가. 그리고 이제 질병이 있으셔갖고 경제활동 하나도 못하고 있는 사람인데 막연하게 그냥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어드바이스만 듣고 딱 들어갔는데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다 보기 때문에 집행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명도가 참 어렵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명도, 뭐 권리 분석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배우고 하면은 좋은 투자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공매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권리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권리 분석을 못 하시는 분들은 두려워서 입찰을 못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명도 부분에서 두렵기 때문에 못 하게 되면 경쟁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직장인 같은 경우는 주말에 임장 한번 갔다 오시고 그리고 집에서 충분히 입찰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도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경매와 공매를 같이 했을 때 법무사님 어떠세요? 경공매 둘 다 하시는 입장에서. 부동산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좀 많이 아실 거예요. 부동산 투자가 경공매 부분은 그냥 하나의 수단인 것 뿐이지 부동산의 가치를 볼 수 있고 어떨 때는 경매에 집중해야 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또 공매에 집중해야 될 때 있고 어느 때는 또 신탁 공매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를 다 알게 된다라면 다른 쪽에 또 기회가 열리는 네 거예요. 맞아요. 경매하다가 낙찰률이 높아지고 입찰 경쟁률이 높아지면 공매로도 가보고 공매에서 다시 또 신탁 공매로도 가보고 무기가 여러 개니까 선택해서 내가 휘두를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법무사님은 이제 경매 공매 다 하시니까 경공매를 묶어서 하는 실전반 열렸다고 들었어요. 이게 어떤 과정이고 어떻게 케어가 들어가고 좀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경매 또는 공매만 하는 것만으로도 수익 나는 데는 분명히 있으셨어요. 유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경매해도 낙찰하기도 힘들고 공매만 해도 힘들고 신탁 공매하고 싶은데 말소 기준 권리라든지 권리 분석을 할 줄 모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경매부터 공매, 신탁 공매까지 특수 물건인 지분 물건까지 해서 케어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케어해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무사님께서는 또 강의를 오픈하실 때마다 서포트 부분을 다 챙겨주시니까 우리 교육생분들이 되게 든든하실 것 같아요. 다 아시다시피 경매, 공매가 혼자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없으면 그냥 공부마다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지금 이번에 개선하는 방은 공부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7주 과정은 기본 과정을 해주고 그 이후에 법원 임장이라든지 그리고 물건지 임장이라든지 명도 임장이라든지
동행이라든지 동행해 주면서 수익이 날 때까지 제가 옆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동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강의가 7주로 되어 있어요. 7주 중에 2번 정도가 임장이 되어 있고 저희는 소수 정액 7명만 딱 받기 때문에 그 이후에 1대1로 동행 임장 요청해 주시면 따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명도 부분도 1대1로 요청해 주시면 따라가게 됩니다. 이 법무사님이 항상 많이 받기보단 또 소수에 집중하셔서 더 그분들 개개인의 만족을 느끼시게 하는 거를 계속 목표로 하세요. 7명 소수 정예로 저희가 잡았으니까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7명은 금방 마감이 될 것 같아서 빨리 신청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낙찰도 보장해드리고 끝까지 수익 보장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커리큘럼도 보니까 경공매뿐만 아니라 부동산 흐름이나 뭐 부동산 보는 방법 이런 것들도 말씀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1주차에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전체적인 개론에 대한 부분을 얘기 드리고 거기에 따른 명도라든지 세금에 대한 부분을 해드리고 들어간 다음에 2주차부터는 다양하게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아파트라든지 다세대 다가구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이제 오피스텔 상가 이런 부분 좀 해드리고 그 물건에 따른 임장을 동행하게 되고 너무 좋습니다. 법무사님 모셔서 공매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 또 이제 법무사님이 새로 런칭한 강의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비해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좀 활성화가 많이 돼서 경공매라든지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관심만 갖고 공부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꼭 저랑 같이 하면서 최소한 한 번이라도 수익을 보게 되면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랑 한번 같이 하면서 꼭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수익을 보장해 주시니까 또 믿고 따를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또 다음 촬영 때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